여기 한때는 정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20년 된 통신 장비 회사인데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한 증권사 리포트는요. 이 회사가 딱 2년 안에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양자 기술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부활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죠. 우리는 2026년 대형 호재 분석. 맞습니다. 바로 오늘 들여다볼 자료인데요. 네, 이 리포트의 결론이 아주 명확하고 또 단호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0,000원을 유지하면서 연말까지 매수하고 기다려라. 와, 기다려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사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꽤 이례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이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과연 이 주장이 정말 근거 있는 예측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너무 앞서 나간 허황된 꿈일까요? 네, 그게 핵심이겠죠. 오늘 저희는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논리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그 자신감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가 내세우는 첫 번째 부활의 신호탄, 바로 주파수 재할당입니다. 네. 솔직히 좀 딱딱하게 들리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넷이라는 회사에 거대한 기회가 된다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정부가 통신사들한테 주파수를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네, 바로 정부가 내건 조건을 봐야 하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가 통신사들한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어떤 제안이죠? 그냥 사용료만 내지 말고 오지망에 투자를 더 해라. 그러면 사용료를 깎아줄게. 어허,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도하려고 인센티브를 내건 거네요. 그렇죠.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 할 돈, 투자를 해서 할인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니 5G 투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 아닌가 하실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5G 전환 속도가 기대보다 좀 더 느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죠. 통신사들이 정말 이번에는 대규모로 투자에 나설까요?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미적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리포트는 이번 투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5G는요, 사실 LTE 핵심망, 그러니까 코어망에 5G 기지국만 연결한 NSA, 비단동 모드였습니다. 아, 반쪽짜기 5G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파수 재할당의 핵심 조건이 바로 진정한 5G로 불리는 SA, 단독 모드로의 전환입니다. SA 모드요? 네, 이건 뭐 기지국 몇 개 더 세우는 수준이 아니고요. 데이터가 처리되는 두뇌, 즉 코어망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설치해야 하는 대공사입니다. 와,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 교환 같은 유지 보수가 아니라 그냥 엔진 자체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작업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당연히 관련 부품 수요가 엄청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코어망과 전국의 기지국들을 연결하는, 말하자면 혈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백본 전송 장비인데요. 네, 백본 장비. 리포트는 이 장비에 대한 대규모 교체 수요가 2026년부터 터져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넷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넷이 그 백본 전송 장비, PTN이라고 하던데 그 시장에서 국내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근거로 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질 때 그 과실은 결국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우리넷이 시장 점유율 1위라고는 하지만 KT나 SK텔레콤 같은 거대 통신사들이 보통 한 회사에만 모든 물량을 주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여러 공급사를 쓰죠. 네, 그러니까 우리넷이 이 시장을 독식할 거라고 보는 건 좀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리포트도 그 점을 간과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대신에 또 다른 기회 요인을 함께 제시하는데요. 바로 실내 기지국 구축입니다. 아, 실내 기지국이요. 네, 이것 역시 주파수 대가 할인 조건에 포함된 항목인데 2031년까지 무려 2만 개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2만 개요? 네, 여기서 백본만과도 또 다른 프론톨 전송 장비 수요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코어망과 기지국을 잇는 백본망 교체라는 큰 파도가 하나 오고 네, 오고. 동시에 실내 기지국 증설에 따른 프론트홀 장비 수요라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온다. 맞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수요가 터져나오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설령 백본망 시장을 다른 경쟁사와 좀 나누어 갔더라도 이 추가적인 프론트홀 수요가 실적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력에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통신사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넷이 가장 유지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장비 교체 수요가 생긴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네.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대형 호재다, 강력 매수다 외치기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기존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리포트의 백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과감한 예측이 담긴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되죠. 오, 두 번째 포인트요? 네. 첫 번째 근거가 현실적인 인프라 교체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미래 기술인 양자암호입니다. 양자암호? 그건 거의 연구실에나 있는 기술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장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 리포트는 이걸 어떻게 회사의 실적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리포트가 주목하는 건 바로 타이밍의 절묘함입니다. 타이밍요? 네. 아까 2026년경에 통신사들이 코어망을 대대적으로 교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이 시점에 통신사들이 이왕 장비를 전부 교체할 거면 보안이 훨씬 강력한 양자암호 기술이 적용된 장비로 도입하자.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따로 돈을 들여서 보안 시스템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어차피 해야 하는 인프라 규지 작업에 최신 보안 기술을 아예 내장해서 한 번에 해결한다. 맞습니다. 마치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낡은 현관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최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빌트인으로 설치해버리는 것과 같죠. 비유가 아주 완벽한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 해킹 사건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네, 아주 심각했죠. 통신망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니까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통신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네요. 그렇죠. 더 이상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양자암호라는 기술이 정말 상용화될 만큼 준비가 된 건가요? 영화에서는 뭐 해킹이 불가능한 궁극의 기술처럼 나오던데요. 리포트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나 기지국에는 PQC, 그러니까 양자 내성암호라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암호 기술이 적용될 거고요. PQC요? 네. 반면에 우리넷이 만드는 것과 같은 유선 전송망, 데이터가 실제로 오가는 물리적인 통로에는 QKD, 양자 키 분배라는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사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넷은 바로 이 QKD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장비를 몇 대 더 파는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넷은 그냥 통신장비 회사가 아니라 해킹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첨단 보안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시장에서 완전히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 점을 리포트는 멀티플 릴레이팅, 우리말로 가치 재평가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멀티플 릴레이팅? 네. 그리고 아주 도발적인 비교를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양자암호 전문 기업으로 분류되는 다른 회사들의 PBR, 즉 주가순 자산 비율이 평균 4배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네, 4배요? 네. 근데 우리넷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우리넷의 PBR은 0.7배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4배와 0.7배라고요? 네. 이면 거의 6배 가까이 차이나 나는 건데요. 아니 근데 다른 양자모 기업들은 처음부터 그 기술 하나만 보고 달린 소위 퓨어 플레이어들이고 우리넷은 전통적인 통신 장비 회사잖아요. 그렇죠. 사업 모델이 다르죠. 시장이 과연 이 둘을 똑같은 잣대로 봐줄까요? 이건 좀 비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리포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겁니다. 과연 시장이 그렇게 평가해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맞아요. 하지만 리포트는 다른 각도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다른 양자암호 기업들의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 기술을 대규모로 적용할 통로,
즉 안정적인 매출처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 기술은 있는데 팔 곳이 마땅치 않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넷은 KT, SKT 같은 국내 최고 통신사들과 이미 수십 년간 신뢰관계를 쌓아온 파트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통신사들이 양자암호 도입을 결정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신생 기업보다는 기존의 핵심 파트너인 우리넷의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순수성보다는 기술을 현실에 대규모로 구현하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네. 그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군요.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영업망을 모두 가진 뭐랄까 하이브리드 모델로의 변신을 예측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2026년 양자암호 장비 공급이 현실화되는 순간 시장은 우리넷을 더 이상 낡은 통신 장비주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리포트의 핵심적인 기대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처음엔 개별적으로 보이던 이야기들이 왜 리포트가 그토록 2020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강조하는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리포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모든 화살표가 2026년이라는 한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화살표가요. 네, 첫 번째로 짚어봤던 주파수 재할당으로 촉발된 오지 SA망 투자 본격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양자암호 상용화. 이 두 개의 거대한 이벤트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2026년에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리포트에서는 이걸 겹호재라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데 두 개의 성장 엔진이 한꺼번에 터보처럼 작동한다. 이런 거네요. 네, 리포트의 논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넷은 그동안에도 코어망 교체 수요나 계속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국방부 프로젝트 같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꾸준히요. 하지만 이건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에 오지 SA 투자와 양자암호 도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수가 더해지면서 2020년부터는 실적과 기업 가치 모두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점프할 것이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벤트가 아직 시장의 숫자로 드러나기 전, 그러니까 모두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기 전인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군요. 그렇죠. 기대감이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에 미리 자리를 선점하라는 전략이고요. 맞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예측 가능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현재의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서 기회를 잡으라는 아주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투자가 지연되거나 경쟁이 심화될 리스크가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리포트는 그 리스크보다 기회의 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넷 2026년 대형 호재 분석 리포트의 핵심 논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넷은 현재 PTN이라는 통신 전송 장비 시장의 선두 주자이며 주가는 PBR 0.7배라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네, 극심한 저평가 상태죠. 하지만 2026년 정부 정책에 따른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양자암호 상용화라는 두 개의 거대한 호재가 동시에 예정되어 있다. 네, 바로 이 리포트는 그 두 가지의 강력한 촉매제가 회사의 실적 성장과 시장의 가치 평가 방식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요? 네, 단순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파수 재할당과 코어망 교체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산업의 변화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물론 모든 예측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매우 흥미로운 투자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우리넷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